반갑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핵심만 알려드리는 채널 핵노잼TV입니다.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리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많이 묻는 질문 총 11가지를 추려서 저희는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해고 예고 의무가 무엇이냐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하는 것은 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즉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요건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해고 예고 수당은 전혀 다릅니다. 이 해고 예고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된 해고 금지 규정은 군기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정규직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즉 기간을 정한 근로자도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고했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하자면 이 정규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고 내가 일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더라도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전에 해고를 했다면 말이죠. 이 과거 법령에는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자는 2개월, 월급제 근로자는 6개월, 수습 근로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복잡했죠. 그리고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있다는 의식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개정법에는 모든 고용 형태를 망라하고,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모든 근로 형태를 망라하고 수습이더라도 내가 일한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고 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해고 예고와 해고 정당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즉,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바로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해고가 정당하다, 즉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회사에 불을 지르고 대표이사를 폭행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고 예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앞서 말했듯이 해고 예고를 정한 그 의무 규정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게 한 금지 규정은 서로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는 독립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핵심, 해고 예고 수당 어디다가 신청하나요? 이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하는데 같은 곳에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이 노동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5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만 청구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 노동청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한 것과 별개로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자, 다섯 번째 핵심, 만약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돼서 나한테 했던 해고가 취소되고 복직하게 되었을 때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이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반환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해고 예고 수당도 반환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이 퇴직금을 반환하고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처럼 내 해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인이 없이 받은 금품으로서 해고 예고 수당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류였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해고 예고는
갑작스런 실직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주가 해고예고 수당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여섯 번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업했다. 그 전에도 사업장들은 이제 폐업을 하기 마련인데 폐업 시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우리 군기법 제26조 제2호에는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해고 예고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사업의 계속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주들은 다 활용하려고 하죠. 우리 사업장 폐업도 이 천재사변, 천재지변, 천재사변이다 라고요. 그러나 정답은 일반적인 폐업은 천재사변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천재사변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리 노동부에서는 이미 해석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건물이나 설비가 불이 나서 소실됐거나 뭐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내가 오늘 내일 폐업할지 몰랐던 거죠. 그 정도로 불이 나서 소실돼서 폐업해야겠다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경영상 재정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들은. 그래서 알고 있는 이 재정상 상황을 예측해서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과거부터의 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업 시에도 해고 예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꼭 명심하세요. 예, 일곱 번째 핵심입니다. 해고 예고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해고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무효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고 예고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법, 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이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의무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만 알려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나 전화로도 이 통보, 이 해고 예고를 해도 그 의무는 이행되는 것인데요. 근데 실무상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은 실무상 가급적이면 문자 정도로는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30일이 지켜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나는 구두로 말했어. 그런데 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자 정도로는 서로 예고를 해야지 그 의무가 이행됐다고 평가되겠죠. 자, 여덟 번째 핵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한 달치 월급이다. 아닙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이 한 달치 월급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한 달치 월급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 월급 18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만약에 해고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68,900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31분을 곱해주면 206만 7천 원 정도 되죠. 약 26만 원이 더 크죠. 상당히 크죠. 결국에는 쉽게 보자면은 내가 받는 월급 전액이 다 기본급인 경우에는 31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한 달치 월급보다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많이들 모르셔서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꼭 기억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청구할 때 그렇게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핵심, 권고사직도 해고예고 수당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건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입니다. 이 해고는 너 나가라고 이 단정적으로 일방적인 이 근로관계 종료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고사직은요,
이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뭐 너 나가줄래?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좀 정리 좀 할까 우리? 이런 권유인데요. 거기에 동의하셔서 사직서를 쓰시면 그때부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권고 사직서를 써달라는 압박을 받을 때는 이 주변에 전문가들인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고 이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이 핵심입니다. 징계 해고된 근로자도 해고 예고 수당이 가능한가? 네, 정답은 징계 해고이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고 예고 의무와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은 갑작스런 실직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나온 의무이기 때문에 징계 해고더라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여유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일부 9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근기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나와 있는 9가지 사유인데요. 대부분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유들을 총 9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본인 직무 수행자가 운전사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회계 담당자가 회계 횡령을 하거나 자기 직무에 맞춰서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가 아닌 경우라면 징계 해고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마지막 가장 재밌는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알아가실 겁니다. 예, 해고 예고 기간 30일을 부여해야 되는데 30일. 근데 1일이라도 모자랄 경우에는 29일만 주면 될 것인가? 또 다르게 29일을 예고하고 나머지 1일분만 돈으로 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은 통으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단 1일이라도 모자랄 경우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간단한 사례 하나 들려드리면 월 초에 사장님이 갑자기 결정하신 겁니다. 뭐 월 1일이나 2일자 정도에 이렇게 말하죠. 자네 이번 달 말에 그만둬 라고요. 해고야. 그 경우에는 30일이 지켜지지 않았겠죠. 1일이나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28일이나 29일일 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예고를 28일쯤 받았으니까 뭐 얼추 다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법적인 판단은 다릅니다. 30일 전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30일분을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해고 예고에 관해서 11가지 궁금증을 핵심만 알려드렸습니다. 이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11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